네, 정부생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 지방에 총괄로 종료 단계 감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릿을 만들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설계 단계 감리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제 감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리 보고서 작성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템플릿을 만드는 겸해서 종료 단계 감리 보고서 쓰는 법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템플릿을 보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단계가 이제 설계 단계와 가장 다른 점은 이제 검사 기준서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과업의 완료 여부와 이제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계 단계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종료 단계에는 뭐 당연히 이제 종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목차를 잠깐 보시면 다른 부분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설계 때는 이렇게 4개 영역에 대해서 점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감리를 했었고요. 이거 이제 종료 때도 당연히 이제 종료와 관련된 이렇게 점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거는 이제 쓰시면 되고요. 하나 다른 게 이제 바로 이거 말씀드린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 결과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종료 단계 이제 감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고, 아직 입사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설계 단계만 하시고 이제 지금 연말에 아주 몰려서 또 종료 단계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종합 현황 부분은요, 설계하고 비슷합니다. 동일하고요. 단지 좀 다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업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겠죠. 총 이제 몇 개를 우리가 점검해서 뭐 적합이 몇 개고 부적합이 몇 개고 점검제가 몇 개다 이렇게 판정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총평 쓰시는 법은 설계 때 쓰셨던 응용 같은 경우 설계 때는 이렇게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쓰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항목은 당연히 쓰시고요. 그 위에다가 과업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개를 봤는데 그 중에 적합이 몇 개고 부적합이 몇 개고 점검제가 몇 개로 판정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주면 뭐 되겠습니다. 총평 부분은 쭉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이제 총괄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또 각자 감리원 분들한테 이제 맡겨 놓으시면 이 과업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도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어떤 분은 총 76개 중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거꾸로 뭐 이렇게 적합 몇 개를 해서 총 몇 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템플릿을 만드실 때 포맷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아주 일관되게 쓰실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이런 것도 이제 쓰시는 분들도 서로 간에 좀 이런 상호 간에 너무 상이하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는 보고서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요. 그럼 총괄분들이 이제 주는 템플릿하고 주위 분들이 쓰는 것을 잘 보시면서 좀 일관되게 맞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뭐 개선 공고 사항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계 때랑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달라진 게 이제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결과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런 건데 총괄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총괄표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기능이 뭐 몇 개고 비기능이 몇 개다 이렇게 만들죠. 이 개수는 아시겠지만 RFP에 있는 요구사항 개수보다는 대부분이 많아지죠. 그 기능들을 사업자가 이제 상세화해서 뭐 이걸 상세 요구사항 아이디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냥 요구사항 아이디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뭐 어떤 사이트를 가봤더니 검사 기준 뭐 아이디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핵심은 이제 검사 기준서에 있는 개수별로 우리가 이제 각각 하나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기능에 이렇게 76개, 비기능은 각각 영역별로 이렇게 63개에서 총 139개가 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은 항상 요 검사 기준서 기준입니다. 요 검사 기준서에 있는 거 기준이고요. 그 종료 설계 때도 물론 저희가 검사 기준서를 점검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검사 기준서를 이제 따로 안 만들고 요구사항 추적표에 그 검사 기준 항목들을 넣어서 이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드에서도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추적표에다 뭐 단위 테스트 케이스 아이들 넣어라. 뭐 그다음에 비기능은 뭐 산출물을 명명해라 이렇게 가이드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뭐 검사 기준서는 아니든 혹은 요구사항 추적표든 최종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검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총 저희가 이거죠. 총 이제 점검 대상이 있는데 합계가 이제 합계가 전체 요구사항 개수겠죠.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종료 단계 감리 때에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겠죠. 사업자가 이제 완료를 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사업자가 만약에 이 가업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든가 뭐 나중에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점검제외나 점검제외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건 점검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점검을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점검제로 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완료됐다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게 되죠. 잘 돼 있으면 적합인 거고요. 잘 안 돼 있으면 이제 부적합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좀 이론이 좀 뭐 서로들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보는 기준이 달라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영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하는 그 뭐 월간 보고 이런 거 월간 보고는 매월 하잖아요. 1월부터 뭐 9월, 10월, 11월. 이 사업 물론 일반 SI도 마찬가지죠. 요구사항에 뭐 월간 보고를 잘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감리 시점이 만약에 11월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11번 뭐 보고 잘 했죠. 근데 지금 한 번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이건 당연히 뭐 엄밀하게 보면 이제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12월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점검 제외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매번 이게 반복되는 상황들은요, 굳이 저희가 뭐 점검 제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90% 이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 적합해도 이제 무방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좀 뭐 고민이 되시면 총괄분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 완료를 할 거냐 아니면 진행 중을 할 거냐 해서 전체 다 감리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뭐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뭐 완료 적합, 어떤 분은 진행 중 점검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한테 상호 이제 그 총괄하고 협의해 가시면서 정하셔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종료 때인데 이거죠. 이제 이 검사 기준서별로 저희들이 쭉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이제 검사 기준서를 뭐 도표로 쭉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뭐 진행 중 점검 제외 혹은 뭐 완료 적합 뭐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총괄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총괄분들은 각자 알아서 이제 영역별로 뭐 만들어 넣으라는 분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뭐 4-5명이 가가지고 이걸 또 각자 만들어서 넣으세요 이러면은 이 속성값 뭐 선정하시는 것도 다 다르시고요. 또 그 뭐 포맷도 서로 막 달라가지고 나중에 이걸 또 취합하다 보면 더 머리가 아프고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 엑셀 사업자가 준 엑셀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이제 상태만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늘 말씀드리면 총괄분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게 좀 많죠, 양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각각 별로 이제 완료 적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사업관리 같은 경우 그 설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점검 항목에 대해서만 보는데 저희가 이제 종료 때는 과업이행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뭐 사업관리 분야에 제가 담당한 그 과업이행 여부를 쭉 봤더니 뭐 어떠하더라. 예, 이런 걸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넣으시고 전체적인 통계표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일부 부족함이나 뭐 점검 제외 이런 항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드셔서 이런 것들이 예, 부적합이고 점검되는 항목이다라는 걸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이제 뭐 개선 권고는 이런 항목들이 뭔지 좀 자세히 써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라. 근데 좀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뭐 전문가적 의견을 다셔서 이런 식으로 뭐 무조건 뭐 개선하라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을 써서 개선하면 좋다든가 혹은 뭐 어떤 이런 방법을 쓰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많이 써주면 감리가 좋겠죠. 예, 감리 항상 그 지적받는 문제가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하세요 뭐 이 정도가 이제 지적하고 그냥 나간다는 게 항상 문제죠. 예. 이 개선 방향에서도 그냥 문제점을 개선하세요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다든가 혹은 뭐 좋은 템플릿을 좀 있으면 주시면서 예,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라고 한다든가 하면은 사업자들도 좋아할 거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꼭지를 이렇게 하나 뺄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그냥 하나로 쓰시면서 이 내용을 또 이제 하나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예, 뭐 저도 이제 이것도 이제 일관적으로 그 템플릿을 안 만들어 드리면 어떤 분은 꼭지로 빼서 쓰시고, 뭐 어떤 분은 본문에 넣어서 쓰시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걸 어떤 분은 되게 자세히 쓰시고, 뭐 어떤 분은 한 줄로 쓰시고, 뭐 이런 좀 보고서에 좀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 한테 템플릿을 만들어 드릴 때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표도 동일한 속성값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제 값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점검 항목에 대해서 쓰는 거죠. 뭐 과업 범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건 설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점검 항목에 대해서 쓰는 방법은 이거를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늘 예, 이 위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이런 걸 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과업의 변경이 뭐 제대로 됐냐, 사업의 일정 등이 되고 있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저도 이걸 그대로 카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과업의 변경이 아까 보이셨죠? 됐나? 뭐 확인했더니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증적을 달아주시면 되겠죠. 뭐 증적이 많으면 여기다 계속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일정이 뭐 이렇게 되는지 봤더니 이렇더라 해서 아까 점검 항목에 있는 거 위주로 쓰시면 되고 쓰다가 이 감리하시는 사업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안 보시면 돼요. 예,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워버리시고 저 위에는 뭐 해당 없음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본 사업의 어떤 특징상 점검 항목이 없는데 꼭 봐야 될 사항들 뭐 혹은 발주기에 관해서 이런 거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여기다 뭐 더 추가해서 쓰시면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쭉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요. 하나만 이제 더 보긴 위해서 응용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여기 다 점검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종료 때는 달라진 게 이제 이런 감리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약간 항목들이 설계랑 좀 다릅니다. 예, 뭐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약간 달라지고 이런 뭐 시험, 테스트 이런 거는 설계 때 없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좀 달라졌다는 거를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거 점검 결과 이거 나 1, 2, 3, 4 이거를 예, 이렇게 신경 안 쓰셔서 그냥 뭐 실수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좀 귀찮으니까 대충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 1인지 2인지 그럼 3개 쓰셨으면 3인지를 좀 정확히 쓰셔야 되는데 이걸 대충 그냥 뭐 1, 2 이렇게 쓰시고 어떤 분들은 보시면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번호로 써놓으신 분도 가끔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예, 쓰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응용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1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과업이행 여부에서 동일하게 표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지만 예, 동일한 관점 뷰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이 표 그리는 것도 다 가지각색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뭐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템플릿을 주는 대로 좀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좀 남이 쓴 템플릿 보면서 혹시 너무 좀 혼자 너무 특이하게 뭐 작성을 하셨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적합이나 혹이 있으면은요 써주시면 되고요. 예, 응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가 이거 샘플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그 응용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업무의 흐름에 따라 각 기능이 정확히 구현되었는가
아까 그 있던 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수작업과 뭐 이렇게 뭐 기능성들에 대해서 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시고 이거 해당하는 증적 다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답시 보신 다음에 증적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 뭐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는 걸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용어들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뭐 쓸 수 있어요.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게 구현되었는가를 점검해보니 어떻하더라. 뭐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뭐 하여튼 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쭉 이제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도표 번호 같은 거에 잘 좀 봐주시고요. 예, 이게 시리얼 뭐 1, 2, 3, 4, 5, 7이 기준이면 1, 2, 3, 4, 5, 7로 잘 해주시고요. 보통 이게 보고서 다 쓰시고 중간에 이제 뭐 사업자가 뭐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표. 그러면 이제 그걸 놓치게 되면 이제 도표 번호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고서 맨 마지막에 한번 도표 번호가 어떤 표준에 맞춰서 시리얼하게 잘 돼 있나 이런 것도 봐줄 필요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출처. 이것도 가장각색이죠. 이 출처를 뭐 안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출처를 넣었는데 이게 카피에 쓰다 보니까 이상한 파일 이름명이 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표기법도 저번에 설계 때 말씀드렸지만 가지각색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표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같은 게 이제 빨간색으로 강조할 테두리는 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 회색으로 해주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이렇게 까만색 이렇게 표준이 있으면 표준을 좀 지켜주세요. 간혹가다 이렇게 표준을 드려도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시뻘건색으로 막 칠해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점검을 하고요. 뭐 DB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점검 뭐 항목 있고 각 이제 아까 말씀 점검 항목별로 쭉 이제 봐주면 되겠습니다. 쭉 봐주시고요. 아키텍처 및 보안도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쭉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점검 항목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 때 좀 이제 부침이 좀 달라진 게 원래는 이제 원칙은 이 과업 이행 완료 적합성 평가 증적이라고 해서 원칙은 아까 그 앞에 있는 도표별로 저희가 완료 적합 뭐 이렇게 쭉 판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개일 경우에 각 300개에서 내가 판정을 했으면 증적을 달아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사실 증적이라는 게 좀 웃기죠. 예를 들어서 뭐 기능 A라는 뭐 무슨 요구사항은 뭐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게 잘 적합하다는 증적을 달라면 뭐 수십 개 뭐 그렇게 달아야 되죠. 화면 하나 뭐 메인 화면 달아놨다고 그게 증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뭐 과업이 적거나 이런 경우는 뭐 다 달아주는 게 좋고요. 근데 과업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부적합이나 점검돼야 되는 것만 단다든가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죠. 부적합 증적들을 본문에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뭐 참고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애매합니다. 가이드에도 봐도 그냥 뭐 증적을 100%다 달아라 라는 뉘앙스긴 한데 실제 감리하다 보면 이거 뭐 과업행 여부 이거 붙이다 보면요 이거 하다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적절하게 어떻게 총괄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적용, 이제 계획표. 설계 때는 저희가 이제 기술 적용 계획표를 붙이지만, 이제 종료 때는 기술 적용 결과표를 붙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술 적용 이제 결과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점검을 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첨부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첨부하는 게 어떨 때는 그냥 사업자가 준 거 그대로 그냥 첨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항목들을 보면서 뭐 이 항목은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서에 그 종료 때 이걸 때는 이게 뭐 바뀌었다든가 근데 거기 뭐 내용이 안 바뀌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죠. 그냥 무조건 주는 거 뭐 첨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보고서 맨 밑에 이제 감리 계획서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문 처리할 때 포함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빛나서 놔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빠르게 한번 이 종료당의 감리 전체적으로 이제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설계와도 다른 게 이제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각각의 완료, 진행 중 이런 거를 파악하고요. 완료됐을 경우에는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시면 이제 종료 단계 감리는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